그러면 이 CFD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배당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 과세되기 때문에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큰 경우에는 CFD로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CFD와 같은 파생 상품은 단일세율인 11%만 적용합니다. 재테크, 부테크만큼 필요한 세테크를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절세상담 텍스365 아나운서 장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마스터 황혜린 세무사입니다. 타이틀이 절세 마스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좀 부끄럽기는 한데 기분 좋은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세금이 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텍스365 세 번째 주제는 파생상품입니다. 3화에서는 파생 상품을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연재님은 혹시 파생 상품이 뭔지 아실까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 그대로 어디에서 파생된 상품? 네, 맞습니다. 파생 상품은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인데요. 파생 상품 중에서도 오늘은 CFD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생 상품이 기초 자산을 근거로 수익이 발생한 상품이니까 이 파생 상품으로 인한 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겠네요? 모든 파생 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알아볼 CFD를 포함하여 일부 파생 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파생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파생 상품. 세무사님, 그럼 혹시 이게 파생 상품의 절세 포인트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바로 캐치하셨네요. 파생 상품의 절세 포인트는 바로 양도소득 분류과세입니다. 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분류과세. 그러면 이게 분류해서 딱 얼마에 끝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1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D에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 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약 5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수익에 세금이 한 10% 수준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5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CFD의 경우 CFD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수입액으로, 증권거래세, 이자 소득 등의 비용은 지출액으로 반영합니다.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주식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 11%를 적용합니다.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해도 파생상품은 단일세율 11%만 적용받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세후 수익을 계산해 보면 국내 CFD에서 매매 차익 4천만 원에 배당금 1천만 원을 더하면 양도소득이 총 5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후에 양도세 11%를 곱해서 약 520만 원 세금이 발생하는 거네요. 생각보다 과정이 심플한데요? 네, 해외 CFD 역시 매매 차익으로 5천만 원을 벌었으니 세부담은 국내 CFD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CFD 원금 10억 원에 5% 수익인 5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후 수익은 약 4,500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은 CFD 거래에서는 차입이자나 롤오버 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반영되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CFD의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CFD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이 CFD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시 전체 종합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단일세율인 12%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금융소득이 크게 발생할 때 건강보험료도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이 건강보험료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CFD와 같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는 달리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심사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고액 자산가분들께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화에서는 파생상품 절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4화에서는 어떤 투자 상품의 절세 방법 알려주실 건가요? 4화에서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이 합쳐진 ETF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주식과 같이 누구나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이 ETF의 세금이 주식과 펀드 중에 어디에 속하는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궁금증은 4화에서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화의 ETF 절세 방법 역시 기대해 보면서 3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4화에서 만나요. 3화에서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파생상품에서의 이자 및 배당금은 양도세로 부과된다는 점을 활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신 파생상품으로 투자해서 양도세 11%만 적용받아 보세요.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